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사랑방입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서울흥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사랑방은 서울흥을 걸으면서 서울흥에 얽혀있는 옛 이야기, 역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조선의 왕과 왕비들이 잠들어 있는 곳, 5개의 능이 이 숲 안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걸으시면서 서울은 구경도 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입장권은 1,000원이에요. 지역 주민 할인도 되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은 무료입니다. 먼저 이곳을 들어오면 바람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도심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인데 이곳을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바람이 솔잎을 건드리는 소리,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서울흥 초입으로 쭉 걸어 들어오다 보면 홍살문을 만나게 되는데요. 붉은 문, 화살 모양의 살이 꽂혀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그냥 출입문이 아닙니다. 이 문을 경계로 세계가 나뉘게 되죠. 이쪽은 산자의 세계, 저쪽은 죽은 자의 세계. 이 문을 들어설 때는 말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왕도 예외가 없었지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이 문 앞에서는 걸어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문을 지나면 바로 향호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 줄로 나뉘어져 있죠. 왼쪽은 약간 높은 길이 있고요. 오른쪽은 약간 낮습니다. 왼쪽에 약간 높은 길이 신도, 혼백이 다니는 길이고 오른쪽에 약간 낮은 길이 어도,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왕보다 혼백이 위라는 뜻이겠죠. 조선이 왕의 나라이면서도 하늘과 예법 앞에서는 왕도 고개를 숙였다는 걸 이 길 하나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정자각인데요.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왕이 승하하면 해마다 이곳에서 제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 언덕 위에 봉긋하게 솟아오른 것, 바로 능침인데요. 왕이 실제로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명릉입니다. 이곳에 잠든 이는 조선 19대 임금 숙종, 그리고 그의 2번째 왕비 인현왕후와 3번째 왕비 인원왕후입니다. 숙종을 떠올리게 되면 이 여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장희빈이죠. 장희빈은 여기에 없습니다. 장희빈은 이 명릉이 아니라 이 능에서 한참 떨어진 곳, 숲 한쪽에 다소 초라한 무덤에 홀로 누워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대빈묘 앞에서 다시 들려드릴게요. 숙종은 살아있을 때 스스로 검소한 능을 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 명릉은 다른 왕릉에 비해 장식이 소박하고 성물의 크기도 사람 몸에 가깝게 작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강한 왕권을 휘둘렀던 임금치고는 의외의 선택인 것 같죠. 어쩌면 그는 자신이 만든 궁궐 안의 소란을 죽어서만큼은 내려놓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능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숙종이 생전에 아끼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도 훗날 이 능 곁에 함께 묻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숙종이 사랑했던 고양이 이야기. 제가 예전에
이야기 사랑방에서 들려드린 적이 있었죠.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걸어볼까요? 숲길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수경원이 나옵니다. 이곳에 잠든 이는 영빈 이씨,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데요. 영빈 이씨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아들을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낳은 아들, 사도세자는 훗날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요. 그리고 그 결단을 내린 사람이 다름 아닌 아버지 영조였다는 사실. 조선 왕실의 비극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대목입니다. 영빈이 씨가 그 결정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한 어머니가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야 했던 자리였다는 것만은 분명하지요. 능이 아닌 원, 왕비가 아닌 후궁의 신분으로 이곳에 남은 그녀의 무덤은 화려함보다는 쓸쓸함이 먼저 다가오는 자리입니다. 이곳은 바로 잉릉입니다. 숙종의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가 홀로 잠든 곳인데요. 인경왕후는 숙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자 시절에 맞이한 부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사이였으니 훗날 궁중을 뒤흔든 장희빈이나 인현왕후와의 사이와는 또 다른 결의 인연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천연두라는 병 앞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숙종의 파란만장한 왕비 잔혹사는 사실 이 젊은 왕비의 이른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인경왕후가 오래 살았더라면 훗날 장희빈도 인현왕후도 조선 후기 궁중사를 뒤흔든 그 숱한 이야기들도 조금은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잉릉은 봉분도 성물도 앞서 봤던 숙종의 명릉보다 오히려 더 크고 웅장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것이 숙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시절이었고 그가 훗날 능을 검소하게 하라는 명을 내리기 전에 조성된 무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편의 능보다 부인의 능이 더 화려한 묘하게 뒤바뀐 풍경이 만들어진 셈이지요. 그리고 인경왕후의 집안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그녀의 숙부가 바로 소설 사씨 남정기를 지은 김만중입니다. 착한 본처가 모함을 받아 쫓겨나고 간악한 첩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이 소설. 실은 조카 사위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장희빈을 왕비로 올린 사건을 빗댄 이야기라는 해석이 널리 알려져 있지요. 조카의 시댁에서 벌어진 일을 삼촌이 소설로 써서 세상에 경고한 셈입니다. 잉릉을 지나 걷다 보면 순창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순창원입니다. 조선 13대 명종의 맏아들 순회세자와 공회빈 윤씨의 원입니다. 순회세자는 7살의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1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회빈은 1561년 왕세자빈이 되었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왕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1592년 세상을 떠났는데 임진왜란 혼란 속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이 끝난 후 신주를 만들어 순회세자와 합장했습니다. 왕이 되지 못한 세자, 그리고 그 곁을 지킨 세자빈.
두 사람의 무덤은 화려한 병풍석도 이름을 새긴 비석도 없이 소박하게 조성되었습니다. 서울릉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성된 원이면서도 가장 조용히 잊혀 있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경릉. 이곳은 덕종과 그의 부인 소해왕후가 잠들어 있는 능입니다. 덕종은 사실 살아서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큰아들로 세자 자리에 있었지만 왕위에 오르기도 전에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이 성종으로 즉위하면서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해 덕종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 무덤을 경릉이라고 불렀는데요. 서울릉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무덤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능에서 더 눈여겨볼 인물은 소해왕후입니다. 훗날 인수대비로 더 잘 알려진 여인이죠. 남편을 일찍 여인 그녀는 궁중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왕좌에 올리기 위해 누구보다 냉철하게 처신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선 여성의 도리를 정리한 채 내훈을 직접 지어 펴낸 것도 바로 그녀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왕실의 어른으로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의 강인함이 이 능 곁에 함께 묻혀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강인함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하나와 이어집니다. 아들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던 패비 윤씨가 투기와 실덕을 이유로 폐위되었을 때 그 뒤에서 가장 단호하게 목소리를 낸 사람이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결국 패비 윤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녀가 남긴 아들이 훗날 조선을 피로 물들인 폭군 연산군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뒤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처참하게 보복을 하죠. 이 갑자사화의 광풍 앞에서 이미 나이든 할머니였던 인수대비 역시 손자의 원망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 며느리를 벌했던 할머니가 그 손자에 의해 다시 고통받는 결말. 경릉의 조용한 봉분 아래에는 한 여인의 강인함이 결국 자신에게로 되돌아온 조선 왕실의 씁쓸한 인과가 함께 묻혀 있습니다. 숲길 한쪽 다른 능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자리에 대빈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봉분 앞에 붙은 이름은 옥산 부대빈 장씨. 우리에게는 장희빈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여인입니다. 궁녀로 입궁해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고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여인. 그러나 그녀는 결국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서 지나온 명릉의 주인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장희빈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인현왕후가 다시 복위하면서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능이 아닌 묘. 왕비였던 그녀에게 남은 것은 가장 낮은 등급의 무덤이었습니다. 장희빈이 폐위되고 사약을 받게 되기까지 가장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무고의 옥, 저주 사건입니다. 인현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장희빈이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 한쪽에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을 불러 인현왕후가 죽기를 빌었다는 고발이 올라온 것이었지요. 궁녀들은 혹독한 고문 끝에 저주를 인정하는 자백을 했고 결국 이 일로 장희빈은 사약을 받게 됩니다. 화려했던 시절과 비참했던 마지막 사이, 그 극단의 간극이 이 작은 봉분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지 대빈묘 앞에 서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대빈묘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꽤 긴 여정이 있었습니다. 장희빈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는 지금의 구리시 인창동에 묻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묘자리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광주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200년 넘게 광주 한켠을 지키던 무덤은 1960년대 말 그 자리에 도로가 뚫리게 되면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입니다. 이때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무덤을 지금의 서울릉으로 옮기게 되면서 비로소 아들 경종의 아버지 숙종 곁 지금의 자리에 안착하게 된 것입니다. 죽어서도 2번이나 거처를 옮겨야 했던 여인인 셈이지요. 걸음을 옮겨보도록 하죠. 이곳은 홍릉입니다. 영조의 첫 번째 왕비 정성왕후가 잠든 곳이지요. 정성왕후는 영조와 평생을 함께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영조는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자신도 훗날 이 곁에 나란히 묻히겠다면서 자기 자리까지 미리 마련해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영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결국 이곳이 아닌 다른 곳, 계비 정순왕후의 곁에 묻히게 되는데요. 홍릉에 마련해둔 영조의 빈자리는 지금도 주인 없이 비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서 마음으로 정해둔 자리와 죽은 뒤 실제로 남게 된 자리가 다르다는 것. 홍릉의 빈자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끝내 사람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난 뒤 영조는 새 왕비를 맞아들이는데요. 그 나이차가 조선 왕실 역사를 통틀어 가장 컸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영조는 66, 새로 맞은 계비 정순왕후는 겨우 15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보다도 며느리인 해경궁 홍씨보다도 어렸습니다. 왕비를 간택하는 날, 영조가 규수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지요. 다른 처녀들은 저마다 산이 깊다, 물이 깊다라고 답을 했는데 훗날 정순왕후가 되는 소녀만은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다고 답을 해서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결국 세상을 떠난 뒤 영조 곁을 지킨 것은 평생을 함께한 정성왕후가 아니라 노년에 새로 맞은 어린 왕비였던 셈이지요. 서울릉의 가장 안쪽, 숲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에 창릉이 있습니다. 조선 8대 임금 예종과 그의 두 번째 왕비 안순왕후가 잠든 곳인데요. 예종은 아버지의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재위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그의 죽음을 두고 지금까지도 여러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짧은 시간 왕좌에 머물렀던 임금과 그 곁을 지켰던 왕비, 서울릉의 5능 가운데 가장 깊숙한 자리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숲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즉위 초반부터 예종의 앞날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겨우 한 달 보름 만에 세조 때 큰 공을 세웠던 젊은 장수 남이가 역모를 꾀하고 있다는 고변이 올라온 것이었지요. 남이는 혜성을 보고 시를 지었다가 그 시가 화근이 되어서 군문을 받고 끝내 역모를 인정하지 않은 채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훗날 남이의 옥으로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억울한 누명이었는지 실제 역모였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도 남이의 옥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기억이 납니다. 즉위하자마자 이런 피바람을 겪어야 했던 예종에게 왕자란 편안히 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서울흥을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길, 시간의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500년도 더 전에 살았던 왕과 왕비.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그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겠죠. 왕자를 둘러싼 정쟁에 휘말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등져야 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을 지키지 못한 채 평생을 죄스러움으로 살아야 했던 이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 이 말 말고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지금 그 모든 다툼과 눈물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의 영혼도 평온하길 바라봅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생의 무게를 다 내려놓고 흙으로, 나무로, 이 고요한 능선의 바람으로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흥을 함께 산책하면서 전해드렸던 이야기, 이 시간은 어떠셨나요? 이야기 사랑방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들, 창작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역사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이런 시간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사랑방이 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